안녕하십니까. 김구한 김민주입니다. 사실 오늘 살짝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보다 먼저 30분 언론분들이 오시는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인께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인정 8기 3주년 성과와 시정 방향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뜨겁게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3년 세월이 흘렀네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을 못 쉬었습니다. 그 전주도 못 쉬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다른 시장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안 치거든요. 네. 골프 안 치고 3년 동안 일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휴가 때는 가까운 분들이 잘 안 해요. 1년에 한 서너 번 다른 데 가서 치입니다. 피로가 너무 누적이 돼가지고요. 제가 오늘 월요일인데 정말 지쳐 있습니다. 어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또 제가 활동한 거는 제 메시지나 이런 게 정확히 나가야 됩니다. 이제 보고하는데 지쳐있고 피로가 누적돼요. 목소리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회견을 하는 동안에 메시지가 이상이 나와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료는 드렸나요?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이걸 다 읽다 보면은 아마 오늘 1시간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보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보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 1시 정도까지 하고 드릴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용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제 임기 많은 1년 열심히 생각이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용인 특례시 여러 가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PPT 자료는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네. 뭐 인사말 이런 건 지금 드린 말씀으로 가능하고요. 지방 행정의 지평을 넓혔다. 2페이지에 상 많이 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용인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또 유일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용인 특례시와 중국경찰서, 중국소방서, 교육지원청 매달 정례적으로 기관장들이 모여서 시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이 시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경찰서나 소방서 그쪽에서 서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시가 말이 되는거나 하는 것들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에 소방서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용인에 정말 아파트도 많지만 80% 정도가 시민들이 아파트에 비슷한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좀 오래된 아파트는 화재가 났을 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옥상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연히 꼭대기로 올라가서 대피하려고 했다가 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국보에서 이제 그런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서 지식사는 경우도 있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펜스도 치고 또 안내하는 대피 안내를 하는 표지도 붙여가는 저희 시가 1억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원래 소방서에서는 3개년 대 쪽으로 나눠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래서 판단을 해서 추경 편성에서 바로 조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 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조금 제한을 해 있었기 때문에 했고 기타 시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통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공기나 병원 갔을 때 우리 동행 매니저, 동행 매니저를 함께하도록 해서 안내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2022년 12월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차도 제설은 잘 되는데 인도의 눈 쌓이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거 인도 제설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용인 전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비탈진 곳, 또 사람 소유는 많은 곳, 이것을 전국 최초로 인도 제설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 연구때 우리 용인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로 만들어 볼 생각인데 지난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지난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행사가 끝난 대식이 아니고 회식 때 오셨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열광적으로 행사에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회식이 이렇게 상황에 거행되는 것은 처음 본다 했습니다. 지난해 48개 대학팀이 신청을 해서 12개 대학팀이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무려 79개 대학팀이 신청을 해서 12개 대학팀이 이제 선발이 됐고 우리 시가 휴양면 숙식 제공을 해주는데요. 7월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전국의 대학들에게 많이 지금 알려진 축제입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65% 정도는 공약을 완료를 이행하는 것을 하고요. 그걸 포함해서 95%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약을 하다 보니까 공약했을 때는 가능할 걸 봤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약 이행률은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용인 특례시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45년 규제를 받았던 송탄 상수보호구역 1950만 평이죠. 수원 특례시 전체 면적의 53%, 부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되는 그 땅을 정말 오랜 규제에서 지난해 12월 해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큰 공간에 시민을 위한 거주 공간, 또 기업들 입주 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그 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잘 할지 연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약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5년 규제받은 경안천 수변구역 113만 평 해제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난제 중에 난제로 보셨던 거 지난해 11월에 해제를 했습니다. 공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청 앞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2021년 2월쯤 완공되면 진출입로 문제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문제도
해결을 해서 지금 진출로가 용인에 가는 도로로 접촉이 되어서 임시 개통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 얼마가 될지 현재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개발이익이 날 걸로 예상되는데 민선 7기전이 개발이익을 용인 땅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인데 용인에 전부 재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경기도와 CH 계속 협의를 해서 개발이익은 전부 용인에 재개합니다. 명문화해서 경기도 우회전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 반도체고등학교 2027년 봄이면 개교가 됩니다. 그 밖에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지금 확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하지 않은 것 중에 정말 내놓을 만한 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약간의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우리 용인 100년 예산에 가까운 360조 원을 투자하는 이동 남사업 235만 평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용인의 미래 경쟁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고 우리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에 우리 용인이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2023년 3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산단의 대우도시 역할을 할 이동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가 2023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신도시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선, 대청교차로에서 안성 장서 교차로까지 12.5km 구간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현재 공사비가 1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국가산단 아니면 이 도로는 일시가 건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1조 2천억 되는 사업을 나라 돈으로 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크게 증진이 될 것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논의를 줄기차게 8개월 정도 요구를 해서 간초를 했습니다. 국가산단은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는 속도가 보조물이기 때문에 빨리 조성하자는 데 있어서 정부하고 인비토가 이루어졌고 그 국가산단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이 급선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5선 확장 예타 면제 관철시켜서 도로 확장 공사가 3년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 하반기면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 번째 팹이 가동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쯤에는 국가산단 구간은 8차로로 확장이 끝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2031년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은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원래 2034년 조성 완료 계획이었는데 국가산단의 대우도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자고 해서 입주 시기를 조성을 서둘러서 203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69만 평에 1만 6천 가구, 3만 8천여 명이 사는 곳이고요. 집주라, 직장과 주거와 여가 활동이 함께 있는 녹지 공간이 정부가 조건부 심사 조건부로 통과시킨 내용이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녹지 공간이 충분히 살아있는 문화가 있는 첨단 콘텐츠가 될 겁니다. 영록 도시지에서 역기업자용 성전선 쪽으로 스포츠 레저 시설도 될 거고요. 저희는 지금 그 신도시와 이동 모습이 연계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유치로 인해서 송탄 상수함 보호구역도 표제되는 중간 성과를 거뒀고
신도시나 국가산단이나 국도 45선 확장 이런 것들은 제가 공약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고 경안선정 수령령 해제도 공약하지 않은 것이 관철이 되기 때문에 용인의 정말 남대는 거의 다 틀린 셈이다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해제하기 위해서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열거된 대로 뭐 우상양천수 영입 등 보라동 쪽에 지방도 3.1호선 지하차도 착공, 그것도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가도록 지하차도 착공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운영 지침을 바꿔서 이렇게 관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연급제, 대한연급제 유치도 공약한 건 아닙니다. 용인하면 과거에는 남겨갈 것이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용인하면 다들 반도체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상단 계획이 2023년 3월 15일 발표됐는데요. 지난해 12월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통상 국가상단의 경우 계획이 발표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부지 등에 대한 그다음 각종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향평가 최근에 3년 이상 진행되는 쪽은 통상 2년 6개월, 예타 2년, 예타는 3년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승인까지의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1년 9개월 만에 작년 12월에 국가상단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HBM에서 좀 성과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가상단을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삼성전자의 HBM 사업과 국가상단 구성은 전혀 별개입니다.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1년 9개월 만에 상단의 승인이 났고요. 현재 보상 공고에 나가서 보상 준비 단계에 들어갔고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내년에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사 쪽에 먼저 1, 2기 탭을 만들게 되고요. 시에서는 계속 이 국가상단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기업들, 이 시민들 이주를 돕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도 바꿔달라고 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양도세 감면법도 하셨고요. 대토보상 확대해달라고 해서 대토보상 확대하기로 했고 대토보상의 경우에 취득세 면제, 양도세 감면법도 굉장히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해야 할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작물을 좀 옮기는 이런 일들은 시민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될 거고요. 임대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LH가 100가구정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 11만 평 국가산단 남쪽으로 만들어서 국가산단을 포함시켰고 이주 기업을 위한 이주 산단으로 15만 평 만들어서 국가산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일반 산단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K 하이닉스는 잘 아시는 대로 2025년 2월 말에 첫 번째 폐대 절반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좀
온라인을 못하는 거 가볼까요? 네.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제 역사의 현장을 보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폐의 규모가 지금 현재는 절반을 짓고 있는데요. 절반의 규모는 축구장 16개 반 바닥 면적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아파트 50층이 됩니다. 세계 최초로 3층 구조로 지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폐리 2층 구조였는데, 그래서 그 절반의 면적을 합치면 잠실 롯데타워 5개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또 2027년 이 절반이 봄에 가동이 되게 될 텐데 주로 HCM 생산할 텐데 나머지 절반은 또 짓게 되겠죠. 이 절반을 짓는 공사에 우리 용인 지역자원 4,500억 원을 쓰겠다고 하이닉스가 이야기를 했죠. 지난해 2월 저하고 기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성 작업도 다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새 건설 과정에서 이 용인 지역자원을 많이 쓰자 해서 결정된 건데, 용인의 장비 자재 인력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일기태 절반의 4,500억 원, 현재까지 진행된 부지조성공사에 한 2,500억 원에 이 지역자원이 쓰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을 짓는데 또 제가 보기엔 공사비도 올라갈 거고 5천억 원 안팎의 지역자원이 쓰이게 될 거고, 이렇게 4기 팩이 지어지게 됩니다. 꽤 오랜 동안, 이 2050년 초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인 지역 경제는 매우 큰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000명이 좀 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는 1만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할 걸로 보입니다. 연인은 300여만 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원산 지역경제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요. 원산과 양지 대강 쪽에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근로인력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철기를 비롯한 농인 전체의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기 폐비 지어지면, 그러니까 이 절반 플러스 절반이 합쳐지면 축구장 33개, 아파트 50층 높이, 이 면적은 SK 하이닉스 본사 2000의 본사 면적의 1.4배라고 합니다. 일기 폐 하나가. 삼성전자의 폐는 6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보다 클 걸로 지금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상 끝난 바로 부지조성에 들어가고 1, 2기 팩을 짓는 일에 들어갈 텐데 굉장히 속도를 낼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쪽에는 한 9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함께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쪽에는 5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 또 일부는 임대로 그럴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용인에 입주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 이렇게 클러스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칩 메이커 랭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조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도시 외에 차세대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능을 가진 제조와 연구 개발이 같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업 캠퍼스를 미래연구단지로 하고 20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기업 캠퍼스 미래연구단지 38만 평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는 R&D의 핵심 기지가 거점이 될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기흥 캠퍼스 그 연구회 1기는 이미 작년 11월에 가동이 됐고 2기, 3기 연구회를 지금 짓게 됩니다. 램 리서치 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우리 지곡동에
R&D는 먼저 했고 본사를 판교에서 옮겨왔습니다. 램 리서치 코리아는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고 본사는 미국에 있고 세계 3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도 우리 온산 일반산단에 R&D를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잡고 승인이 나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성하는 국가산단 북쪽에 용인 테크노밸리 1이 있고 2를 조성 중인데 2의 부지를 한 20% 정도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가 사서 역시 R&D를 하겠다는 것이고 도형 테크놀로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고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본사와 지주 회사를 우리 상현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 회사 굉장히 훌륭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본사를 싱글 R&D 센터로 옮기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시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플랫폼시티에도 반도체 수제부품 장비 기업들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해 나왔습니다. 첨단 제조산 부지로 이렇게 했고요. 구성역 중심으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만들어서 보통 허브로 만들고 이 용인에 부족한 호텔과 컨벤션 시설, 라이스 산업을 그쪽에 놓을 계획입니다. 국도 45선 말씀드린 것 같고 이 도로망 확충, 철도망 확충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요. 일부는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국도 17호선은 양지 IC에서 지산 리조트까지 한 3km 구간이 6차로로 확장되게 되는데 그 사업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 도경원상로 SK 용인반도체 플러스 도로 조속회는 우리 지방도는 지금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랫폼시티는 지금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기대가 되고 상주 일자리가 5만 5천 개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2만 8천여 명이 사는 일반 가구가 좀 넘는 주택도 지어지게 됩니다. 구성역 중심으로 교통 허브를 만들 계획이고 복합 환승 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됐죠. 그래서 기영 인터체인지에서 양재 인터체인지까지 26.6km 구간 정도 될 텐데요. 지하 고속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지상은 신갈 IC 다음에 서울 쪽으로 판교 IC인데 지하는 저희들이 플랫폼시티 쪽으로 지하 구간에서 IC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정동, 마곡동, 구성동, 동백동 쪽, 또 서쪽 고정동과 수기 쪽으로 교통이 편안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호텔 컨벤션 시설도 넣게 돼서 판교를 능가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에 정말 진심이다 이런 말씀을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시장되고 나서 처음에 2023년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시작을 해서 물론 그룹별로 해서 한 6차례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187개 정도가 있었죠. 특수학교는 따로 했고요. 학교별로 이 말씀 듣고 도와드렸던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용인 3개고등학교로 기업이 통학버스 지원을 했는데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이라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서 2023년 당장 2학기부터는 학생들을 통학이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시가 통학버스 지원을 바로 했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용인 상계고등학교는 지난해 자유형 국민고 2.0 지정받도록 했습니다. 1년에 2억씩, 5년 동안 10억이 지원됩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것 외에 대감고등학교 역시 작년에 자유형 국민고 2.0 지정이 되도록 했죠. 대감은 작년 9월부터 바로 시작이 됐고, 용인 상계고는 올해 봄부터 자유형 국민고 2.0으로 가동이 되는데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훨씬 알찬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말씀 듣고 학교 통학 환경도 개선하고 교육시설 개선을 도와드리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역시 또 학부모들과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수학교까지 하면 13차례 진행을 했고 통상 3시간에서 3시간 반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학교를 도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예산도 부족한 것은 교육부하고 경기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교장 선생님 다 만나는 용인에서 제가 처음이라고 보고 전국에서도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는 7월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피곤한 점도 있지만 정말 이 나라 미래, 우리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학교와 우리 학생들 통합 안전을 위한 캠페인 참여도 많이 한 상황이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영인의 교육 투자 예산은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다른 데 줄이는 것도 많은데 늘려가면서 학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고등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지난해 시켰기 때문에 2027년 봄 개교가 가능하게 됐고 실용예술부 설립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이용 1중학교 등등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원아톨 객석 널리 있는 것은 보도자료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40억 8천만 원 들어서 지난해 영업체 끝나고 회사에 들어가서 객석을 1250구석에서 1525구석으로 늘려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다들 좋았습니다. 그리고 1500석이 넘으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연 기획하는 분들이 포원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관 일정은 가득 찼다고 들었고요. 이문세 공연, 정명훈 지 공연을 제가 정명훈 씨는 못 봤군요. 가득 찼답니다. 이문세 공연 봤을 때는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2층에 이 나이의 부분에 전혀 사람들이 앉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무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가득 찬 객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포문 바깥을 바꾸는 걸 하게 됩니다. 광장을 많이 바꾸고 미디어 퍼스타드도 쓰고 또 LED 전광판도 부착을 하고 해서 그쪽에서 좋은 계절에 야외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고 문화 이벤트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것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처인구에 문예회관 때 보는 공연장이 있는데 제가 공직자가 못하고 있는 이동 신도시에 포문아톨과 같은 좋은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 구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곳에 우리 시립미술관이 없죠. 시립미술관, 일부 박물관 기능까지 포함한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인 인구가 앞으로 50만이 좀 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영리 통계시 인구가 지금 152만까지 갈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보도자료는 150만 광역시로 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텐데 이 광역시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 교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교통시설 뭐 이런 걸 확충을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제일 큰 이동저수지를 지금보다 훨씬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명소로 만들기 위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 또 거기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호수는 제 공약 중에 하나인 한 520m 길이에 우리 다리를 놔서 전망대도 세우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 편성해서 지금 착수한 상황이고 비용호수에 이미 하나는 이제 정확한 메타는 기억 안 나지만 그다지 길지 않는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20m 그런 다리 하나 또 100여 메타 되는 다리 하나를 놔서 다리 2개를 놔서 과거에 저기 신가를 부처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다리를 통해서 맞은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고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크 골프장 18호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호수도 시민의 사랑을 또 받는 것으로 계속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보종 국제관 내년 원래 5월 계획 보고를 했는데 좀 서둘러서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했고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이 넉넉히 투입되지 않아서 이거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지만 제가 올해 특경을 통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생색내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작된 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복지관 사업이고 거기에는 또 어르신 복지관도 들어가고 또 시민을 위한 좋은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서 내년에 개관에 차지고 그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우리 용인이 사실 용인 시민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복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11% 높습니다. 전국 평균 한 54.3%, 우리 용인은 54%. 네. 대출 기준으로 우리 수기 도서관, 전국 도서관에서도 일하고 경기도 내에 22가지인가요? 도서관 순위를 정하면 7개 도서관이 우리 용인입니다. 공공 우리 도서관이 20개인데 24개소까지 늘리고 스마트 도서관이 들어서기 어려운 곳에 스마트 도서관을 거의 하나에 9천만 원 들어가는데 세계 250건 정도 있는 스마트 도서관도 많이 늘렸습니다. 앞으로 더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 축구단은 생활체육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을 정서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시민들의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년이 마지막 기회고 제 공약으로 리드 스타디움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해서 그다음 창단을 했고 저희도 잘 통과해서 시의회와 소방대를 잘 형성을 해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면 가입 신청을 하고 8월이면 임시 2차 승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전, 안산, 부천 이런 쪽에서 축구단 운영 경험을 했던 분이 단장으로 왔고 테크니컬 디렉터는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지만 이동욱 선수가 운전이 됐습니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보도도 잘 해주시고 우리 서포터즈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건 상단을 기준해서 내년에 들어가면 K2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후년부터는 K3로 가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홍보 효과는 적고 K3에서 언제 K2로 갈지 모르고 또 K1으로 가려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시기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상담을 선언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혁 선수 제가 취임한
후에 9월쯤 접촉을 했나요? 그리고 영업 결정을 해서 2023년 1월부터 2년 계약으로 했고 또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국제대회 6대 큰 대회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올해 올림픽이 열렸더라면 금메달 땄을 텐데 이 다음 LA 올림픽에도 우상희 선수는 메달 가능성이 큰 걸로 육상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고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몇 달, 두세 달 전인가요? 중국에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우상혁 선수 한 명 나갔습니다. 그 우상혁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것이죠. 박세리 감독과 또 2022년 말부터 접촉을 해서 이야기가 잘 진행돼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그곳에 셀파 운동 용인이 오픈이 됐고 지금 초등학생들 토요일에 아마 그 프로그램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골프를 원하는 초등학생들을 진로 탐색 교육도 상담으로 해주고 앞으로 골프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그 다음에 이 북콘서트, 세미나 이런 것들을 열면서 이 복합 스포츠 문화 시설로 잘 그것이 가동이 될 것이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리마켓 이런 것도 열 것이고 그 앞에서 공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장님 질문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출산 문제 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새롭게 하는 게 6개월 이상 용인에 살고 임신 20주 이상인 임신부에게는 임신 지원금을 주는 걸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장애인 행사에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정말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키는 걸 도와주겠다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것, 어르신들을 위한 것,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이양인데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온종일 긴급 돌봄센터 대강 해동소에 지난해 8월 오픈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공약하지 않은 것이고 제가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교사 학부모님들과 만났을 때 한 학부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에는 긴급 돌봄이 구정을 하나 있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아이를 이 정도까지 맡기고 막내 치료로 집안에 갈 경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또 역시 반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학생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학부모 이야기인데 동백에 사시는 분인데 동백 종합복지관 수영장이 있죠. 거기가 이제 내년 오픈이 되는데 이분이 어디 이제 놀이시설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신체가 크니까 기저귀를 찬성하는데 기저귀 갈아줄 데가 없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백화점, 쇼핑몰 다 영유아 기저귀 갈아주는 곳이 있어서 큰 아이들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수영장에 가족 샤워실 탕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가족 탕식.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제가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개관되고 흥덕부터 하자고 해서 이게 작년 5월 상황인데 흥덕에 그 시설을 집어넣습니다. 가족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이 있게 되고 앞으로 용인에 수영장이 있는 공공시설은 다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애인 회관 짓는 사업도 결정해서 내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장애인의 그 이동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도 많이 지금 만들어드리고 있고 옛날 촬영 등록사업소 거기에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장애인과 장애 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전국에 4개, 경기도는 6일. 다들 장애 학생들이 다른 고장에서도 즐겨 찾는데요. 부러워하고 있는데
차량 목록 사업소 이전시키고 그걸 방치하면 몹쓸 건물이 될 거고 이런 국리 저런 국리 하다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3억 지원하겠다. 정기록 요청 2억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1억 들여서 건물 리노베이션하고 주차장은 아주 좋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서 그 시설을 넣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할 거고 어르신들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만족도가 매우 만족은 98% 만족 2%인데 100% 만족이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고령 어르신들 장고장 수리 서비스 또 우리가 아이디어를 해서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 어르신 동행하는 그런 일들도 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 역시 뺄 수 없는데 지금 골목형 상점과 지점이 최근 또 2개 지정돼서 이제 10번째까지 나왔죠. 제가 취임했을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점과 지정 기준 완화를 해서 상점과 지정을 했더니 상공인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누리 상품권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되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해서 좋아하시고 저도 지원한 보람을 느끼는데 올해 14개까지 늘려갈 생각입니다. 우리 중앙시장과 중앙동 도시재생 위한 것도 민선 7기 때는 공모사업 실패 정도였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기억나는데 선정을 시켜서 186억의 국토비를 이제 확보를 했고요. 시기까지 버텨서 무려 652억을 들여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중앙시장과 중앙동을 많이 바꿔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매치를 했죠. 한 대 2억 1천만 원입니다. 큰 길은 일반 청소차량이 청소하는데 시장이나 옛 상권, 온도심 상권 같은 경우는 큰 차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배치해서 매일 아침 일찍 쓰레기 수거하고 물도 뿌려서 닦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걸 중앙시장 배치했고 고정로 카페거리, 풍덕천 온도심 상가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농산물 농업 지원도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우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훨씬 과학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곡살 촉진을 위해서 경로당에 한 800개가 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경로당에 정부비를 드리는 것을 배곡살 이용을 했고 올해부터는 역대 대학에도 배곡살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용명 친환경 농업관리실도 내년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일본의 푸드 박람회도 하는 걸 지원하고 있고 많은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남사의 화해 유통 복합센터 건립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포리스트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하고 아파트 해결사라는 별명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안 된다. 그래서 부실 아파트를 막기 위해서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시가 챙기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통망 확충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국도 45선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고속도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 양반에서부터 우리 남사, 이동, 원산, 안성, 일주까지 용인을 동서로 행정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되면 경부와 연결이 되고 국도 45선 연결되고 포천 세종 연결되고 중부와 중부하고 연결이 되고 포천 세종 고속도로 동영인 IC 남북쪽에 IC 하나 개설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에서 이쪽 영상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하고 잘 진행돼서 2028년 개통 목표를 하고 있고요. 남용이나 이시 원삼 쪽은 올해 말에 개통이 되게 됩니다. 지금 포천 세종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성파 강동에서 우리 모여 여기 시청 오는데 25분, 30분 오는 상황이고요. 서인지교수가 아주 명소로 각광을 보고 있습니다. 우로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제가 경북북도로 지하 사업도 이야기했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정말 철도도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경강선 연장은 2007년 때 실시한 것인데 지금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신도시 이 유치로 인해서 경제성이 많이 올라가서 비용의 편입값이 광주시하고 공동영역별과 0.2가 나왔고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자료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동탄 부발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갑은 아닙니다. 5차 철도망 계획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건데 철도망 계획은 앞당기자고 제가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주장을 했고 계속 주장해서 앞당기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정치 상황 때문에 사실상 올해 여름이면 5차 철도망 계획 확정될 걸로 알았는데 한 6개월 정도 미뤄져서 올해 말에는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5차 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넣어야 되고 동탄 부발선이라고 해서 동탄에서 우리 남사, 이동, 온산에서 인천 부발까지 하는 철도 평택에서 부발로 가는 철도 사업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 때문에 지금 현재 예타 조사 중이고요.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계속 주장해서 SK 하이닉스 원산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상승 근로자가 4만 명이 육박할 걸로 보이고 또 그쪽 주변에 이제 주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온산을 거쳐서 부발을 가자. 그래서 평택, 안성, 온산, 부발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가 예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계획만 가지고, 예컨대 우리 용인 도시적 인구 2035 가지고 생각하는데 2040 가지고 생각을 해라. 우리가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산에 일하는 근로자가 4,000명인데 13,000명까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담아줘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예타 하는 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걸 잘 모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2050년 초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되면 사실은 동탄에서 온산까지만 이으면 됩니다. 그럼 또 경강산하고도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김동연 지사 17, 8번을 아마 보도자료에서 직접 다 쓴 거지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더니 경기 남부 광역철도 4개 도시가 하죠. 1.2 24시 1.2 서울 종합운동장, 수서역, 황교, 대장동, 용인 수지 송목동, 신봉동 송목동, 광교, 화성공장까지 50km가 약간 있는 거. 이것도 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걸 넣으면 동백 신봉선, 동백 신봉 이쪽 시민들 알아보고 동백 신봉하고 연결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봉 쪽에서 동백 신봉을 연결을 하면 수지구와 기흥구 교통이 훨씬 좋아지죠. 또 동백에서 경전철하고 연결을 하면 우리 처인구로도 연결이 쉬워지고 경강선이 되면 또 더 좋아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에 상당한 주력을 하고 있고 동백 신봉선도 이거는 경기도철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계속 이야기를 잘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흥구 시민들이 원하는 분당선 연장 확정 4차 철도망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소위 예타에서 잘 나오도록 지금 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투자 레인 리서치 용인에 진입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산의 세교 신도시는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우리 이동욱 신도시 발표될 때 같이 듣고 동탄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남이 많아서요. 참고를 좀 하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경청을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 전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쟁적으로 손을 들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험에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 10년 회견 때도 그때 2시간 한 40분에 나중에 뭐 질문 주실 때까지 했는데 보도자료도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다 못 봤습니다. 네, 중간부분을 뉴스에 송주 대표님 질문해 주시면.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백의 김동철 기자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지난 3년간 용인시정에서 수차례 대통령 표창 수상 등 지방행정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네. 또한 현재 펼치고 있는 우수한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시장님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 용인 38개 읍면동 득표소에서 35곳을 석권했다고요. 87%는 저기 호남이나 영남에 나오는 수치가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제 앞으로 펼치시는 정책이 너무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장님은 삼선에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도전을 하신다면 어떤 캐치프레이스가 메인 캐치프레이스가 될 것인지 그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인터뷰나 또 우리 신문 인터넷 인터뷰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용인에 많은 성과를 냈고 사실 용인은 주목받도록 했고 또 지사도 가끔 충돌했고 그래서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 경기지사 나갈 생각은 없나 이런 말씀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일을 하다 보니까 경기지사는 제가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국회의원 때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곳이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인데 앞으로 5곳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4배가 힘든 게 아니고요. 40배 이상이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네. 거의 온종일 인생입니다. 저도 기자 때 다 인생 강조하는 글도 쓰고 국회의원도 늘 인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거는 온몸으로 행동으로 온종일 인생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제가 어쩔 때는 제 스스로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흘린 거를 4번 맞은 상황인데 이제 흘린 거 맞아도 뭐 크게 표에서 효과가 느껴지지는 않는데 저는 뽑아주신 시민들에게 제가 보도할 것은 일과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책임률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거고 제 아내도 중앙일보 기자로서 저를 통화 받았고 정말 일하게 일만 한다 이런 말도 듣고 있는데 훨씬 보람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이 정말 대도약하는 기틀은 닦였다. 그래서 아까 150만 광역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가산단 역시
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또 신반도체 특화신 도시, 오르망, 확충, 송탄, 삼성부와 이제 수경구역, 뭐 경찰대 문제 해결, 이런 것, 플랫폼 시티 개발 이용 제 투자, 국도 45선 확장,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통과 이런 어려운 것들을 이제 난제를 해결하면서 용인은 정말 대도약하는 그 길이 큰 열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저만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을 부분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았고 또 우리 시민들과 언론인들께서 또 많은 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일을 해보니까 경기도 지사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분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일하면서 경기도 지사 의식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저하고 약속 안 지킨 게 대표적으로 경기 남북광역시고 제가 10년 기자회견 때 한 30분 정도 거품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그분이 없어도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이것도 사실은 제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행안부가 만들려고 잘 하진 않았어요. 이거를 민생 토론회 용인 시장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실 행안부 이야기에서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 아니 특례시 명칭 이름만 부여해놓고 이렇게도 못 달게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많은 권한을 좀 일괄적으로 줘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몇 개 권한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특례시 지원 특별 법안이 만들어진 것도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많지만 그걸 또 채워 나가면 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법을 개정을 해서 계속 모자란 거 채워가는 건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른 특례시장들한테 큰 소리 치죠. 이거 나 아니었으면 안 된다. 뭐 이런데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을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책임을 임무를 부여해 주시면 계속 열심히 일할 계획이고요. 삼선 이거 해야 되나 솔직히 힘들었어요. 근데 뭐 삼선하려면 대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선에 도전을 이제 하고 또 시민들의 판단에 이렇게 맡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국민일보 강철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일보 강희철 기자입니다. 지금 아까 그 중앙정부가 잘해서 특례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성과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연장선입니다. 그 반도체 고속도로는 우리 시장 공약사항이고 또 그 세계 최고의 그 반도체 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서 이거는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마 그때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KDI 인자 적격성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인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있고 아마 2달 안에는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6월만? 네, 잘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잘 나오죠, 국전. 안 나오면 국전. 예, 이거는 꼭 정부도 필요하다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면 솔직히 표기를 위해서 공약을 했던 겁니다. 이제 반도체를 좀 용인해 반도체 경쟁력을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하다 보면 사실 표를 의식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국가산단 삼성투자 이거는요 선거 때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2022년 9월에 이렇게 삼성 쪽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니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죠. SK 하이닉스는 먼저 일반 상담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이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와서 고상 2주 이런 거에 속도를 내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특징 틀림없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 쪽에 여러분들 포천세전 고속도로가 개통이 이제 올해 1월 초에 됐지 않습니까? 이게 개통이 되면 물론 뭐 원산 아니지만 올해는 아니지만 평택 고독에 있는 삼성전자 인재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누가 막히는 경북하고 평택 고독까지 가느냐, 물론 그냥 서울 송파 강동에서 나오는데 삼성 쪽도 그런 일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작하는 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고속도로의 타당성은 훨씬 커진 거죠. 왜냐하면 이동남사의 국가산가 무려 235만 평의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10만 3천여 명의 상주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는 걸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용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크고 SK 하이닉스 역시 고용 유발 효과도 뭐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교통망 정비가 최고 우선이죠. 그래서 국토부가 뭐 쉽게 이해를 했고요. 시작점 정점을 이 공약이 정말로 빨리 시작점 정점이 이렇게 잡힌 경우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잡아서 지금 서로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격성 조사가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연에서 광주로 가서 제2영동 타고 모연에서 우한 가서 제2경인 타는 이것도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길도 이제 저희들이 뭐 잘 만들어 보겠지만 효과가 반대적으로 흡수는 효과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K부동산 뉴스 김경민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K부동산 뉴스 김경민 기자인데요. 시장님, 지금 3주년 만에 여기시 뿌듯한 선거 잘 봤습니다. 민생에 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 현안 중 원남동 적환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플랫폼 시티 내 학교와의 거리 문제로 기존 신갈 적환장은 폐쇄하면서 정작 학교와 더 가까운 원남동에 적환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설이라는 표현은 뭐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추가 확장대로 이게 추가 확장이라는 표현도 좀 동의합니다. 그럼 표현을 할까? 시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결정의 기준과 타당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남 적반장의 용도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로 허가된 4개동 중 3개동은 용도 변경했는데 1개동이 음식물 폐기물 척보로 남아있어서 향후 용도 전환 가능성을 시민들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향후 음식물 처리 시설로의 변경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지. 네. 주민들 걱정들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걱정하시지 않도록 할 겁니다.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주민들 말씀도 듣고 제가 신설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그게 적환장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환장이 있잖아요. 1995년인가 생겼던 것이고 계속 그 적환장을 기능을 했던 거고 플랫폼 시티에 있던 이제 신발 적환장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거기에 있던 이제 미화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차 차고지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건데 이것이 결정이 이제
제가 저도 사실은 이번에 공고만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좀 더 시민들에게 걱정을 덜 끼칠 수 있도록 좀 더 알려드리면서 그 영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게 플랫폼시티 계획이 저도 이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보고를 받은 건데 처음 계획이 그 적한장 근처에 학교를 만들 계획으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2022년 3월에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쪽에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걸 의견을 해설을 하고 그러면 환경위원회나 이런 분들 휴게계 공간 또 일부 창고 차고지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구성에 있는 그 기존 적한장 맞은편에 그러니까 추가 확장이라는 표현이 뭐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 적한장을 만들어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가 과거에는 이 매립을 했던 시리즈의 매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법적, 어느 곳이나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매립을 했다는 거고, 지금은 매립을 하려면 딱딱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매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립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 과거에 매립된 그 지역은 시유지가 있고, 거기 플러스 1000평 정도를 시가 샀다는 거죠. 근데 매립된 곳은 건드리면 냄새도 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안 건드린다는 방침 맞죠? 국장님. 그리고 이제 1000평 산 곳과 매립 안 된 곳. 그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짓고 창고 2개 짓고 청소차 3대 차고지를 짓겠다는 거고 이게 시의회에서도 자치행정위원회 논의 거치고 공유재산계획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다 통과됐고 문제 제기가 안 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시의원들 어떤 분도 제게 이 문제 지금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그림도 아니면 영상을 해서 하든지 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3,600평 그 공간에 과거에 매립된 공간은 절대 터치를 안 할 생각입니다. 과거 매립된 공간에 그거는 바닥을 다져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매립된 공간 이쪽 산 쪽에 이쪽은 바로 그걸 한자라도 뜨면 절대 안 된다는 거라서 그걸 다져서 거기에 짓고 또 새롭게 산 곳에 휴게실인가요? 그쪽이 제가 정확히 창고와 휴게실 위치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 시설을 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잘 챙길 거고 우리 급히 구성하고 동백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시민들께서 다 납득은 안 되신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걱정하시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걱정을 해소해 드리는 노력을 또 할 거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매입된 그 공간 왜 결국은 뭘 매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매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공간을 놓고 뭘 또 시가 향후에 거기를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무슨 시설을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비굴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곳을 차라리 그러면 시민들이 다니실 수 있는 산책 길이든 맨발 길이든 공원도 일부 조성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더 연구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좌우가 소각장은 불가하고요. 그 정도 규모의 소각장 지을 수도 없잖아요. 소각장은 이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되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 거기 음식물 처리장 할 이유가 없고, 그 정도 규모의 땅도 아니고, 그래서 시의 설득도 좀 잘 들으시고, 시가 안 하겠다는데, 아니, 그럼 거짓말을 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오길래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위 석학들이 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인데, 제가 이제 이어령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 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수. 예. 거기에 보시면 한 105페이지입니다.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저는 늘 챙깁니다. 좀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건 처음에는 그 표현 때문에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었다고 봐요. 그 표현을 시가 좀 공부하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실과 좀 다른 내용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또 질문 주신 게 다 설명이 됐나요? 거기는 걱정하실 것들은 절대 있지 않겠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뉴스 24 정재수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뉴스 24의 정재수 기자입니다. 시장 초반 브리핑 내용에서 잠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나가는데, 지금 반도체 용인 앞두고 도로망 확충 계획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용인 앞두고 무슨 계획이요? 도로망 확충 고속화도로하고 고속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격자망으로 만드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솔직히 좀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된다면 어떤 요인에서 큰 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지금 20페이지를 좀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앞에서 먼저 갔다가 20페이지로 이거 다 도로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은 보니까 남북 축은 많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동서 축이 불편해서 지금 반도체 고속도로 동서 축이고, 그 이쪽에 L3는 영동 고속도로 축이고, 그 L2는 국가산단 국적 이동 신도시 이쪽인데요. 지금 화성 동탄 쪽으로 그 82호선이죠. 82호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천 배감 고속도로, 고속화도로죠. 대천 배감도 길을 이렇게 동서로 연결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모현에서 배감을 거쳐서 충주 가는 용인 충주 고속도로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용인 충주 고속도로는 이것도 민자 적격성 조사 들어간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또 탈락될 수도 있지만, 이제 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우리 시에 계획대로 잘 될 경우에 상당히 격자형으로 된다. 그동안
우리가 남북교통은 뭐 계속 이 포천 세종도 되고 국도 45선도 확장되고 하면 잘 되는데 이제 동서교통망까지 더 합충을 해서 격자망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 이제 시내 뭐 모든 곳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로 뭐 10분이나 20분이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 세종도 이렇게 댐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 원활하게 진입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뭐 모연에서 우왕, 모연에서 광주 이런 일도 잘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 용인이 서울의 98%나 해당하는 큰 지역인데 도로망이 잘 될 거라는 거죠. 계속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홍한식 기자님, 뉴델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델리 홍원식 기자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항상 강조하시면서 시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신데 민선 8기 남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한데. 네, 제가요 그저께 복화 커피 축제 또 복화들 거기 다리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작년에 집중으로 이제는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가 평년에 뭐 이걸 데이터 가지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밑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로 집중호우 내릴 때 장길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시에 예산을 들여서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올해 5월 중순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정동 카페거리 커피 축제에 맞춰서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음악회 2시간 제 축사를 비롯해서 음악회 다 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고 물론 그 전에 복화거리를 먼저 가서 봤고 또 끝나고 거기 가서 가부스 돌고 또 버스킹 하는 데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상인회하고 간담회 또 해서 제가 4시간 40분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네. 제가 어떤 행사에 가면 적당히 이제 급할 때 평일은 인사드리고 이제 바로 나올 때도 있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거기 같이 있으면서 시민들 그냥 단순히 음악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묻고 또 이 동네 우리 동네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 해달라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고 있고요. 이 미팅 요청이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다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평일날 1분도 못 쉽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가겠다고 해서 만든 자리인데요. 우리 서천동의 천공리 사고 나고 그것도 제가 어제 가서 피해 주민들 이야기 더 듣고 피해 주민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그쪽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시공사하고 국가철도공사 확인차 가서 다 불러서 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공사하고 철도공사 또 다른 노력을 하겠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이고 그래서 매듭 지어주고 이런 노력을 했고요. 어제도 거기서 1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고 재난 대응훈련 이동저수지 거기 하는데도 거기서도 실습도 하고 거기서도 1시간 이상 있었던 것 같고 가능한 한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쉬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출하시는 많이 가고 있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기별로 작년에 했는데 사실 저 옆에 시장들 안 하던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간담회나 학부모 대표님 간담회 이런 것도 다 제가 처음 하는 거고
처음에 학부모들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어요. 시장 안담에 앉아있다 집에 안 들고 왔는데 인사만 하고 시장 직원들한테 맡기고 나갈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반 밥도 안 먹고 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들은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많이 드시는데, 네, 여기 중간 지점에 뉴스로 김영식 나가는 가지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김영식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도 이어진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통행무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님께서 아파트 현장 찾아오셨잖아요. 그 모습이 다른 지자체들과 행보가 달라서 인상을 드렸습니다. 진출입로 문제로 입주를 못하는 방식에 따른 상가 이지구 민간 임대 아파트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양재면 경남 아너스길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 해결에도 시장님이 직접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처럼 주거 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이유 궁금했습니다. 예, 경남 아너스길 작년 12월 1일 상황인데요. 주의 정자 좀 연락을 주셨는데, 역지사지하면 저도 처음은 아닌 분도 있겠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기대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전 점검하러 가셨는데 이거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우리 김동훈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 예, 국장님께 바로 확인했더니 우리 시도 이제 심각성을 알고 있고 좀 단단히 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다음날 일정을 냈죠. 이거 하자 보수 제대로 안 하면 사용공사 승인이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현장 방문을 바로 했어요. 그때는 급히 이제 저희도 갔고 그쪽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현장 소장이 이제 대응을 하는데 현장 소장의 권한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12월 28일인가요? 또 가면서 이번에 대표 나오도록 했고, 그 이후에 대표가 계속 나와서 모든 4번 갔습니다. 제가 가서 12월 3일 갔을 때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비가 줄줄줄줄 새고, 비가 아니고 이게 줄줄줄 그냥 똑똑똑이 아니고 줄줄줄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해서 단호하게 했고요. 결국은 많은 분들은 만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체 보상 문제도 시가 나서서 적극 준비해서 시민들 많이 만족하신 것 같고, 제가 그 이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주말에 그쪽을 지나다가 또 한번 쓱 들어가서 온 적도 있지만, 아이소라는 알겠고, 제가 카페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또 이러고 있으면 거기 입주한 분들이 와서 바로 가까이 있는 카페가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걸 계기로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안 되겠다. 아니 다 누구나 정말 부푼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엉터리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시가 좀 더 챙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족의 회의 때도 지어지고 나서 하자 목수 등 뒤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는 것부터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를 했죠. 그 다음 삼가동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 문제는 국민권익위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가 조성하려고 하는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일단 임시 개통을 하고
이제 나중에 역삼 문제가 이게 이제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역삼은 처음에는 행정이 어떻게 이제 뭐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역삼을 기다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이제 개통을 한 거고요. 임시 개통한 거죠. 그래서 입주기를 튼 거고, 나중에 이제 역삼 문제가 조합원들끼리 역삼을 이제 잘 만들어 가겠다는 어떤 총리가 모여진다면 원래 이제 역삼하고 연계하는 도로가 또 개설이 돼야 되고, 그때쯤이면 지금 기존 도로는 또 공원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북 2지구에 아파트가 저 현장 갔거든요.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역북 3지구는 먼저 입주가 되어 있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거푸집을 뭐 알루미늄판 거푸집도 하고 한층 올리면 또 거푸집을 떼고 이러는데, 한 사람이 거푸집 떼는 작업을 하니까 알루미늄판을 그냥 바닥에 던지면 소리가 나고 창문을 통해서 이제 소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걸 소음 공해는 뭐 이렇게 많은 인간의 피해를 끼치니 창문을 차음판으로 닫고 2인 1조로 거푸집을 떼는 알루미늄 거푸집을 떼서 바닥에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걸로 조치를 취했고, 그 시간에 적극적이 했고, 뭐 모형의 몬테로이 가보수 많잖아요. 몬테로이도 공사 과정에 제가 현장에 가서 입주예정자들 만나고 뭐 시공사 관계자들 다 불러서 우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도록 해서 거기서도 뭐 감사의 뜻을 전해왔고, 중앙동의 드마커데시나 거기도 제가 한 10여 개 현안이 있었는데 시가 적극 도와줘서 뭐 되게 감사대로 전해주셨고, 가능한 한 열심히 가서 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저 보림동 고진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생각이고, 이런저런 사정이 많은데 이제 우리 시가 확실하게 메시지를 준 것은 용인에서는 도시락 같은 건설할 생각이 많아요. 지금 아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제 음식 쓰레기 아파트 구성동 적한장 관련해서 그 용도되어 있었던 건 그것도 시가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용도는 이제 뭐 옛날 이야기고 이 용어 정리를 못해서 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용도를 용어도 바꾸는 걸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한계동 과거에 썼던 건 규모가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하나는 없애는 거고 나머지는 창고로 쓰는 건가요? 창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구성 적합이 아니고 맞은편에 이제 새롭게 저희가 구성했던 것들을 그게 그렇습니다. 뭐 표현하시는 나름일 것 같아요. 다만 적한장 신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적한장을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적한장 추가 확장하면 적한장을 확 넓혀서 적한장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적한장 맞은편 쪽에 그 휴게소, 환경미화 휴게소와 청소차 세대고요. 차고지, 창고 두 군데 이렇게 짓고 절대 무슨 시민들 걱정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소각상이나 매립상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12시 2분인데요. 뭐 괜찮아요.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에 계시죠. 네. 대표님 질문해 주시죠. 경기 문화청에 김치씨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산업 공직자들이 너무 힘들었다. 저만큼 힘들까요? 네, 좀
시간이 많이 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10월이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직자들도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3년 가까이 장기간 이렇게 열심히 시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드는데 사기 진작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복지시설이 지금 크게 옆에 시장님들에 비해서 크게 확대 개편 기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화복지시설이 확충됐는데 면 단위죠. 혹시 면 단위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대용인 특례시가 과연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우리 공무원들께 죄송합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 저도 어제 그제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피로가 누적돼서 그러나 꼭 가야 할 것도 많고 웬만하면 제가 공직자들이 여기 가야 됩니다. 많은 보고를 하는데 거의 다 오케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또 특히 제일 힘든 곳은 공보관실입니다. 공보관실. 하도 제가 그냥 빨리빨리 뭐 이거저거 정리해서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비서실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사기진과 근무환경에서는 제가 정말 제가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어공이잖아요. 어쩌다 보면 이 시장님 죽음부터 다 늘공이고 제가 어공으로 일하는 동안에 우리 공직자들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게 하고 근무환경 개선하겠다. 차량 등록 사업소 우리 허정 과장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 차량 등록 사업 수행할 때 제게 보고를 했어요. 벤 나오고 지 나온다고.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맨날 역상 개발하면 스킨 지워질 때니 참아라. 예,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옮깁시다 했고, 추경 편성했죠. 2023년 10월까지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까지 옮기시죠. 8월까지. 뭘 교배를니까. 그렇게 했고, 미루 스타링도 갔잖아요. 구내식당 만듭시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거기에 청가동 행정복지센터, 체육회, 상상했어요. 사람농력사업소, 우리 공무원도 많지만 거기 오시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구내식당 하나 지금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 2층에 카페도 제 아이디어로 만들었고, 조화형 샵도 제 아이디어로 만들었고, 올해 조직 개편 2국 사과 18개 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안부에 가서, 행안부 가서도 또 서울에서 만나서도, 우리 특례시가 할 일이 많은데, 공공 서비스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제한을 너무한다. 그거 좀 풀어라. 그거 넘으면 페널티 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인력 38명 늘렸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하이직 공직자들 승진도 좀 숨통 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꽤 많이 준 거예요. 행안부 입장에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요. 그래서 페널티를 좀 더 각오하더라도 행안부 조직 개편을 해서, 올해 그 조직 개편으로 인한 승진자가 160여 명 됩니다. 9급에서 8급 승진자가 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 있었잖아요. 대선 선거관리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들은 대한민국 어디서든 선거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일반 시민들이 할 경우는 또 그 다툼의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늘 선거 때마다 시에 협조를 좀 하고, 근데 또 사실은 올해도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공무원들 피곤한 것이 한번 발생했죠.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괜히 선거 도와주는 공직자들은 힘들었는데, 우리 공무원 노조나 이런 쪽에서 조금 잘못해서 일이 발생하는 것도 책임 문제도 나오고 해서 좀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선거는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아니면 선거 잘 치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특별휴가를 사흘을 드렸어요. 최대 사흘.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 노조하고도 제가 나름대로 원활하게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동안은 적어도 용인 특례시 공무원들 박봉일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예컨대 1층에 제가 이렇게 쇼케이스도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상 받은 건 제 방에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상 받고 감사대가. 저 진열 안 합니다. 그냥 책꽂이 위에 쌓여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받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시에서 받은 건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용인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구나 좀 아시게끔. 그래서 그 표창이나 상패를 진열한 것도 제 생각해서 좀 공무원들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도시가스 보급률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정확한 보급률은 모르지만 대감지역, 온산지역, 또 포곡도 일부, 양지도 그렇고 안 들어간 데가 꽤 있는데 지금 처인구가 용인 땅이 79%나 되거든요. 네. 인구는 이제 아직 28만 명이 넘는 상황에 나중에 50만 이렇게 가면 그때쯤이면 이제 보급이 잘 돼 있을 텐데 도시가스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 기준이 민간 기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또 생산성은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이 있거든요. 얼마 분기에 몇 가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속 시원히 해결 못하게 드리는 점이 있고 SK 하이닉스 본산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그거 마냥 기다리다가는 대감하고 온산 사이로 도시가스 연결하는 데서 제가 재작년 추석 때인가요? 그때부터 대감에서는 온산 쪽으로, 온산에서는 대감 쪽으로 가는 공사를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인구의 이동 신도시에 포나토 같은 공간, 또 시립미술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기흥에 제가 이 말씀 안 드립니다. 기흥에 경찰대 자료에는 다 있습니다. 이제 그 경찰대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2016년 6,616가구를 5,400가구 미만으로 줄이고 교통대책을 H가 부담하는 걸 많이 부담을 지었죠.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이제 국토부 작년 승인 받아서 올해 2월에 도로공사를 허가도 내줘서 진행하지만 2030년 개설 목표로 그게 원래 현재 공사비로는 1,137억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국토교통부가 오케이만 해주면 우리 시 부담으로 다 짓겠다. 오케이만 해주라.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H하고 경찰대 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영동고속도로 동백 인터체인지 개설과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9.5%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우리 다 협약을 해서 처리했는데 그러면 1,137억 원 중에 336억을 LH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시비가 전략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실제 공사비, 실공사비의 29.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에 공사비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도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LH 부담도 올라가니까 29.5% 이제 해결하고 다른 일부 도로 실축, 확장 이런 것도 지금 구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이제 경찰대는 착공에 들어가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경찰대에 기부 체납받은 25,000평 지금 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간, 도서관, 강당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활용해서 문화예술 생활체육시설을 또 이제 만들 계획이고 원래 2016년에는 지원시설 용지를 우리 학교에 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19.8% 받기로 해서 시비를 위한 공간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나갈 계획이고 기흥구에도 그곳에 포구나 돌에 버금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도 좋은 공연장
또 뭐 실내 체육관은 기존에 있는 거 좀 리노베이션해서 쓰면 되고요. 그다음 운동장 쪽도 잘 쓸 거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 경찰대 안에 기존의 경찰대 쓰던 천석 대강당이 2층 100석까지 해서 괜찮아 보이는 곳이고, 바로 옆에 500석 중강당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과연 이걸 살릴 수 있을지, 이거를 살릴 수 있으면 그걸 살려서 리노베이션해서 써도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현재 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이렇게 공연장을 그래서 문화예술을 더 우리가 고양하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한다. 생활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읍면동 단위로 가면 역시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모든 곳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뭐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해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복지회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 하고 있습니다. 동천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 오픈했는데, 거기서 뭐 그냥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 프로그램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대리와 이규 대표님 질문해 주시기. 아니, 부시장부터 국장님을 밥 먹으러 가셨어요. 저는 뭐 도시락 시켜줬어요. 가셔요.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와의 이규 기자입니다. 지난 3년 열심히 뛴 만큼 많은 성과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도 기대되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 3년 시장님 취임 후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민원 해결 방법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파트 부분인데요.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에는 도시아파트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층간소음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 층간소음 부분은 규정은 맞으나 실질적인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의 어떤 힘이 충분히 확보된 법적으로 부분이 있고, 그 규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주체의 시공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권으로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곳이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써서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과연 용인시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아까 말한 가이드라인 안에 층간소음 부분 해결에 대한 것도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예. 좋은 질문 말씀입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민원은 제가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솔직히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 가지고 뉴스를 보면 위아래층에 시비 붙어가지고 심한 경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도 발생하던데, 이 문제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었는데요. 역시 중요한 문제 지적인데, 우리 김동원 국장님이나 우리 이영미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식사하러 가셨으면 큰일 날 거예요. 네,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부실시공 방안은 작년 5월달에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틀 아래는 저희가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주체. 기본적으로다가는 층간소음도 거기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그와 별개로다가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침으로다가 안전 기준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관리하도록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중공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웃 간에 층간 간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층간소음을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지 방안을 지금 저희가
활성화되고 수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잘 들으신 분 가져가겠습니다. 뉴스저널 홍선영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뉴스저널 1 송선영 대표기자입니다. 그동안 우리 용인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3년 동안 우리 현장에 답이 있다, 뭐 그런 것에서 굉장히 업적을 하신 데서 경의를 표하고 용인 시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역 민원에 대해서 하나 또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지 풍덕천동에 수지 강교선 아이파크 앞에 토울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 토울체육공원에 지금 보면은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들어오는 옹빙 밑에 막 차를 세우고 막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해주고 주차장 문제 있고, 두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시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 책상 행정인데요. 한 10개의 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조사 관찰을 해보면은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 수지 토울체육관 공원이 굉장히 이 용인 시민이나 수지 구민한테 구민 친화적인 장소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지하로 좀 건설하고, 그 위에는 그 넓은 땅에다가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곤충박물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곤충박물관 막 이런 게 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옹벽이 길게 있습니다. 이 옹벽을 통영이 자랑하는 백화도시 마냥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토울 공원이 용인 시민 또 수지 구민의 큰 휴식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좀 그다음 말씀 들은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들은 건 없고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건 보통 일 아니거든요. 지금 수지구청 뒤 거기도 통공공원 저기 농협 뒤에 거기 지하 2층 주차장 이미 착공 들어갔어요. 제가 취임 전에 지하 1층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제가 그쪽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 면수를 더 늘려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어르신들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을 허물지 않고 경로당 디귿자리에서 놔두고 타고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거기는 이제 그쪽에 주차 사정은 좀 낮을 걸로 보이고, 기흥구청 옆에 구갈공원도 지하 주차장 조성사에 들어가 있고, 역북지구 명지대 근처 역북공원도 역북공원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거기도 주차장 명지대 근처 상가를 가는데 거기도 지하 주차장 사업 착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200억 이상 다, 300억. 이 토울체육공원에 주요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예산 확보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재정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덕에 우리가 인덕원 동탄 지하철 지나면 서천동에 총공리 전도사고 있었던 거기도 우리 이제 시위가 투입이 꽤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입니다. 공공사업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서 보정동 종합복지회관, 동백동 종합복지회관 합치면 들어가는 예산이 1,500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철도청 또 공개된 만에서 너무 오래돼서 그 행정 절차 진행 부분 거기에 또 틀리게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반다리 체육관 걸리기 이것도 손상. 여성회관 지금 착공됐거든요. 여성회관 얼마 되면 네? 300? 630. 장애인회관 얼마죠? 한 250억, 300억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제 마음대로 나누기도 어렵지만 우리 시공직자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휠체어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휠체어 주차장인가요? 어떤 걸 아니 지금 휠체어에 그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지그재그로 사실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없어도 그 도로는 필요합니다. 경차로 아니 여기 뭐 경차로 만들어놓은 휠체어 탄 분들이 자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무장애 도시로 가야 됩니다. 네, 장애인들을 위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을 좀 관계자를 수직구청에서 확인해가지고 가능해 보이는 거는 벽화, 네네. 벽화에 있는 건 가능해 보이는데 한번 보시고 또 엉터리로 그려놓으면 안 한 것보다 좀 그럼 있기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하고 곤충박물관 문제도 역시 예산과 수반이 돼서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중간 부분에 NJ뉴스 황당한 좀 질문해 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공지신문 NJ뉴스 황당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승리시에서 행정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자 출신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업무를 또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주말에도 이렇게 쉼 없이 신발권 시행제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덕목에 건강 관리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와 리프레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솔직히 전혀 못하고 있어요.